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메뉴가 뭐였어요? 식사 메뉴? 좋은 거 잡으셨네. 뭐 올해 한 달 정도 남았지만은 우리 도시주택구 5개 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 5개 개발과 올 한 해 예산 받으신 거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예산 받으신 거. 예,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기 했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한 84% 집행됐고요. 연말 되면 한 92%에서 5% 정도는 뭐 이제 불용되는 것도 있고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뭐 우리 김덕형 국장님께서 뭐 노하우가 많으시고 또 뭐 우리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주택구께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평택시를 위해서 시민이 내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게 뭔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지출로 해서 낭비를 재발하지 않도록 이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그 사업에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적절하게 예산을 좀 편입을 시켜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계획한 그런 목표 달성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뭐 2021년,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이제 2월된 예산 금액이 좀 액수가 좀 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부족해서 예산을 각 그 실국과별로다가 예산을 좀 축소를 이렇게 시켜서 배정을 하도록 지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뭐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제 뭐 사업에 예산 편성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는 뭐 또 법적으로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저희 국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뭐 미세나마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액 편성에 따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잘 마무리되고 집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내년에도 이 상건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 예산이 조금 늘으셨죠? 예. 한 10억 정도 늘었나요? 8억 9천 정도 아니 참 세입에서 저기고요. 저 세출은 한 6억 8천
감소되고 세입은 좀 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평택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큰 그런 현안 사업이 지금 쌍용자동차 이주지, 쌍용자동차 지금 뭐 KN 네? 네, 모빌 클립 명칭이 변경됐죠.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쌍용자동차 이전 관련해서는 뭐 저희 이 시에 쌍용자동차 측에서 그 협조를 구해서 7개 후보지를 좀 선정을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쌍용자동차에서 지금 28년도에 생산이 가능한 자리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단 저기 하면서 평당 300만 원 이상은 조금 어렵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빅스지구나 우리 항해자유구역 현덕지구 같은 데는 지금 뭐 28년도에 위치상은 가능한데 저 평당 단가가 너무 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검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 쌍용자동차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읍면동 시민과학 대학 다녀보면 또 나름대로 뭐 평상 같은 데서 좀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최고 중요한 게 평당 단가가 3만 원, 3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좀 난색을 표해서 좀 이 후보지 검토하는데도 나름대로 선정이 있고요. 호성 빅스지구하고 현덕 항해청 현덕지구하고는 가능하나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산단이 이전을 했을 때 저희 행정 절차상 빨라야 착수가 4,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조건이 쌍용에서 하는 거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에서 선택을 좀 해서 지금 저희한테 후보지를 협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 측에서 어느 지역에 요구를 한 적은 없어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동안 쌍용자동차로 인해서 평택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 산업체인데 지금 이제 뭐 그동안 과정에는 잘 알다시피 법인이 몇 번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축소된 상황인데요. 우리 평택시 입장을 볼 때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에 의존을 해서 거의들 우리 평택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입주를 하고 거기에 협력업체 분들 간혹 이제 각 지역의 산업단지에 이제 공장이라는 그런 제조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있지만은 인근의 화성이나 안성, 용인 이런 부분에 비하면 평택시가 굉장히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다고들 해요.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사실 개발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 우리 과장님. 제가 좀 네. 지금 인허가 기준에 까다롭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녹지 비율이 17%에서 조금 떨어져서 16.9%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산지 보존 차원에서 조금 엄격하게 그 심의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저기 하는 거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산지 그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그 부분만 엄격하게 심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녹지를 보존하는 목적도 있겠어요. 녹지를 보존하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 녹지가 우리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였을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 녹지에 대한 혜택을 어떤 걸 주고 있습니까 현재? 녹지에 대한 혜택은 뭐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녹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경관 때문에 녹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사유지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사유지가 뭐 90%다, 공유지가 10%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유재산권 침해를 평택시에서 유발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 토지주한테 평택시에서 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어제 보고드렸던 그 저 불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이제 진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어떤 그런 그 체험 뭐 시스템이 들어간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이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녹지를 갖고 있는 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은 평생 그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토지세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맞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저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지 비율이 지금 뭐 전국에서 최하이고 낮다 보니까 이제 저기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뭐 대규모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기존에 이 산림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치 부분을 좀 검토해서 산지 그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거를 좀 막아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그 산지 비율 지금 16 몇 프로예요? 우리 평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풍 정원을 꾸몄어요. 캠핑장 소풍 정원을 꾸몄는데 절대 농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꽃 식재를 하고 많이 돈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래서 평택 시민들이나 또 외부 인근 평택시 인근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을 넣었을 때는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두 군데 지정이 돼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면적이 각각 한 60만 평 내외입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여기 이 두 구역이 그 사유지가 뭐 86%에서 뭐 94% 정도 다 사유지거든요. 네. 근데 그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보상을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시민들은 이제 거의 이제 공원을 그 이용하듯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 그 재정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그 이 사유권을 제한하는 이 그 구역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좀 빠른 보상을 시행하는 게 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등 해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세우는 용역비가 연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예?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연간 5억에서 7억씩 그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 기본 계획도 그렇고 도시 관리 계획도 그렇고 저희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거나 재수립을 하는데 20억 세워서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뭐 5억 정도 이렇게 평균. 예. 그렇죠. 그래서 연간 5억씩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5억에 대한 효과를 평택시에서 보고 있냐 지금 현재 용역 설계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그거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어떤 도로를 시설하는 비용하고 저희 그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 하는 비용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그 20년 단위 장기 목표를 수립을 하는 계획이고 거기에서 우리 목표 인구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도시개발 지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시 주도의 개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거를 5억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냐로는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저희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면서 그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을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용역에 담아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시 그 개별 그 시설 결정을 하는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용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효과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택시가 2022년도에 순자산이 12조 8,186억이에요. 12조 8,186억 2,200만 원. 2022년도 아직 2023년도는 지금 뭐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4,800억을 순이익을 봤어요. 평택시가 어디서 그 돈을 벌었습니까? 4,800억을 토지에서 벌었을 거 아니에요? 토지에서 개발행위 각종 그 뭐 행위를 하거나 이제 세금을 납부 하고 뭐 교부세를 받고 하면서 이제 세수가 증대가 된 거죠. 예. 평택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지분 체납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개발행위 때문에도 물론 이제 그 뭐 세금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게 전체 12조에 얼만큼 기여를 아니, 했나고 하는 거는 현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022년도까지 순자산이 12조 평택시 자산이 그렇다는 거고 2022년도에 순이익을 본 게 4,800억이다. 큰 금액을 벌어들였다는 얘기 평택시에서. 지금 이 의원님 수입의 그 본점이 어디냐? 예, 의원님이 좀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시의 총 아마 재산을 갖고 지금 네, 평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국에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복지국은 우리가 돈을 쓰는 데예요. 돈을 벌어들이는 국이 아니야. 그죠? 복지국은. 네? 아시잖아요, 복지국. 또 교통안전국도 돈을 지출하는 국이에요. 각종 교통시설 이런 거 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돈 버는 국은 그래도 도시주택국이 최고 큰 것 같아요. 지금 시의 그 자산안의 그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도시주택 뭐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일부 상당히 미진합니다. 큰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자산 중에 최고 큰 자산이 증액 요인이 이 물가 변동에 의한 그 산정 단가가 상승돼서 최고 아마 1순위로 클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이제 유동자산이 고정자산이 있잖아요. 예, 고정자산을 그렇지. 말씀드리는 이게 이제 포함된 거니까 고정자산하고 유동자산하고 포함된 금액이니까 이제 고정자산 예를 들어 토지로
받아들인 땅값이 뭐 2천억이 3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세분적으로 제가 안 따져봤지만은 그렇게 해서 평택시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간 이 정도 돈을 수입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저희 각 이 실국소에서 지금 그 각종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시설물 건축 행위로 해서 건물이 지금 시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1년도에 지금 농지 전용 부담금이었는데 이런 게 지금 그거는 뭐 각 시군하고 동등합니까? 개발 부담금이?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부분이 비슷해요? 각 시군하고? 그거는 각 시 특성에 따라서 좀 좀 많이 다르죠? 다른 부분이라요. 예. 그리고 그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이제 개발 부담금도 대형 사업을 하면서 좀 크게 그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물론 이제 전반적인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겸비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겠지만은 조금 억울하게 내 소유 재산을 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지내는 우리 그 시민들이 좀 다소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그 어? 지금 이제 그 토지가 그 물론 이제 사유재산이고 이제 사유재산은 그 이제 소유주한테 그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토지는 어느 정도 이제 공공재 개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그 공공복리하고 그 일단 개인이 그 이득을 봐야 될 부분하고 이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썽이 좀 갈등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우리 시는 임야가 이제 쟁점이 되고 하는데 과연 그 지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임야를 계속 훼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누구나 지금 다 아니 고민을 그러니까 좀 임야를 하고 다 있습니다. 훼손해내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녹지를 우리가 평택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의무사항도 있어요. 사실 의무사항이 있으면은 그 의무사항의 목표에 맞는 그 토지주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냥 묶어놔 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지금 뭐 저희가 인허가나 개발행위 뭐 심의할 때 불합리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왜 그런 세부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하고 왜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개발행위를 득하지 못하게 인허가권을 가진 관청에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계속 연간 토지세를 내야 돼. 뭐 세금 미납하면은 강제 추징 들어가겠죠. 개발행위를 할 때 평택시에서 그만한 대가를 또 다 받아들여요. 일괄 세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뭐 2030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35, 2040 뭐 이렇게 5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10년, 20년, 30년 묶여 있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 많은 예산을 용역비를 들여서 평택시 도시계획을 일반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점이 있는 거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과장님 이해를 하시는 거죠? 예. 어떤 뭐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뭐 연간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지출을 해놓은 거는 우리가 뭐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해마다 비슷비슷해요. 뭐 특별하게 예산이 뭐 늘고 줄고 그러는 거 없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 뭐 용역비 세우는 예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고 세입 세출을 이제 해는 그런 과정인데 같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뭔가 그 우리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청이나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주는 과에서 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을 세우는 차원에서는 그런 규모의 땅들을 잘 살펴봐서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도시계획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주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네.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시진 않죠? 네, 전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도 지난해 계속 비율이 한 3억 정도, 3억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민자 도시 개발을 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또 중간에 이제 그 내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조합원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있고 시에다가도 그런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줄 것 요청하시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에서 그런 개발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는 게 대안일 수 있는데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지구 중에 이제 물론 갈등이 있는 지구들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또 조합원들이 거기에 잘 정조하시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적극적 행정을 지원해서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많아요. 사실 민자 도시개발로 그 가고 있는 그 사업 지역이 굉장히 그 조합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조합원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애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다 개발에 동의를 했고 환지에 동의를 했고 뭐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시행사나 조합에서 이제 서로 조합 측에서는 또 뭐 비당대책이 뭐 또 구성해서 또 서로 싸우고 이거 뭐 어떻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뭐 우리 평택에 이 민간 도시개발이 한 19개소가 있는데 전체 다 그런 게 아니고 몇 개 단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그 도시개발 사업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라든지 특별하게 해서 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뭐 은평지구, 가옥지구, 만호지구를 포함해서 사업비만 해도 뭐 4, 5천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도 하고 민간에서도 해야지만 도시가 좀 발전하고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민간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를 최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그 빠른 시일 안에 이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 행정 체계를 갖추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개발 목적이 과장님? 이제 지금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기존에 이제 토지계획정리 사업으로 이제 계획정리 사업 하던 제도를 법제를 개정하면서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전에 이제 그 공공주도에 이제 택지개발 공급계획이 이제 재정 여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좀 해소하고 하자는 목적도 있어서 민간의 이제 그런 택지개발의 공공주택 이제 용지의 공급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 도시개발 사업 제도를 적극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뭐 기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택도시공사에서 많은 사업에 지금 관여가 되어 있지만은 그 택지 개발하는 데서 도시공사는 이렇게 크게 인기 없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나? 도시개발에서요? 도시개발 관련해서 이제 평택 도시공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도시공사가 이제 자본금 대비해서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이제 사업을 신규로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이제 그런 여건이 확보되면 채권 매입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사업지가 이제 발굴되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환지 사업으로 갔을 때 지분율이 처음에 몇 년 한 10년 전에는 70%대까지도 이렇게 지분율이 나왔어요. 환지 지분율이. 근데 지금은 거의 65%대 그 밑으로 하향 쪽으로 65에서 밑으로. 지금 아마 그 조합에서는 아마 50 몇 프로까지 아마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그 돈을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주분들이. 이랬을 때 구제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갈수록 이제 그 환지 비율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환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비율이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사비나 이런 원가 상승 요인도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이제 재반 비용들도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업 비용에 반영되면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라서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 채비지 시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 채비지 다 제껴놓고 시행사에서 상업용지 예를 들어서 준주거 용지 이런 쪽은 돈 되는 거는 시행사에서 다 챙겨서 팔고 매매를 하고 껍데기만 남은 거잖아. 껍데기만.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건축행위도 되지도 않고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리 이상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도시개발 과장님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최고 많이 받으실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아셨죠? 국장님. 김덕경 국장님. 도시개발 과장님들이 스트레스 최고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연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할 때 그런 시민의 아픔에 대한 그런 응어리진 덩어리들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연구를 좀 그런 연구 용역도 좀 맡겨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 네? 하지 마요? 뭐저 이상희 과장님 기분 나쁜 거 없죠? 그 이제 뭐 도시개발과의 어려움을 너무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그 조합원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풀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저기 다른 거는 불구하고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언급하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다시 이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최근 세계 경제가 이제 뭐 고물가, 뭐 고금리에 의해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저희 또 이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또 세수 결손도 또 한 약 59조 정도 일어났다고 하고 이 경기도 또 광역 정부 우리 기초 광역 정부 경기도도 또 약 한 2조 정도의 결손이 세수 결손이 좀 일어나고 저희 평택시도 한 1,000억 정도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세수가 덜 거쳐가지고 이제 어려운 시기 속에서는 이렇게 예산 좀 편성해서 하신 거를 좀 저희들이 좀 그걸 갖고 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질의하는 거는 이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평택시는 좀 9개의 기금이 있죠. 9개 기금 중에서 이제 10개인가요? 10개 기금이면은 하나가 더 늘어난 건가요? 이게 책자가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는 분석 대상이 이제 9개로 돼 있어서 9개인데 10개네요. 예, 10개네요. 10개 중에서 이제 저희 소관부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지금 4군데인가요? 5개 광고 발전기금하고 주택과 네, 5개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까지 도시계획과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있고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있고 청사관리기금까지 해서 5개. 제가 이제 전반적인 걸 갖고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기금의 이제 조성 목적이 뭐죠? 일단 기금을 좀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 목적대로 사업을 기본 일반 예산이 아니라 이제 기금 조성을 통해서 거기서 적절하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기금을 좀 조성하는 목적을 좀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이제 5개 기금 중에서 다 뭐 나름대로 이 목적이 있어서 기금 조성을 했는데 과연 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항상 기금 조성된 금액이 적절하냐 이제 그걸 한번 좀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기금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5개 광고물 기금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 운영 계획안에 올라온 거 보면 지출이 한 저기가 돼 있어요. 한 5억 2천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5억 2천, 5억 2천 300, 12만 5천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수입은 뭐 4억 8천 약 그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그럼 뭐 이 증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3천 한 5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증감을 봤을 때 한 3천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그 정도 잡고.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의 이제 조성액을 2023년도 조성액이 있고 24년도는 한 10억 정도.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 추이를 봤을 경우에 과연 이게 계속 이 11억을 갖고 가는 게 맞냐? 제가 보면은 여기에 저희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사업 설명서만 보더라도 개선할 점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무활동 편성 비율 높은 기금이 다수로 기금별 여유 재원에 대해서 통합 재정 안정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을 통해 정책 사업 비율 증대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적절한가? 나름대로 이 기금 자체를 굳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이 저기 정기 기금 예탁금으로 돌려서 나름대로 이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갖고 여유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고정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계속 그냥 그대로 유치하고 그냥 이렇게 갖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 관련된 이 과장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의견이? 주택값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아마 의견을 좀 한번 주셨으면 했어요. 먼저 주택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5개 광고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5개 광고 기금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한 11억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한 5, 6억 정도를 현재 뭐 여유 자금으로 현재 계속 해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 5개 광고 기금을 갖고 하는 게 사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이제 경성경비식으로 많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저희 평택시는 뭐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선 사업을 좀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현재 보면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 보면 공모 사업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진행을 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따고 있다 보니까 진행 안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기금도 써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런 식으로 여유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여유 자금은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여유 자금이 적절하냐를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당장 지금 쓸 것도 없고 그렇게 써가지고 감소 추세를 보면 그렇게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없는데 굳이 기금마다 그렇게 이 보유 금액이 적절한가를 각 기금 부서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5개만 갖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좀 적절하게 사업을 하시든지 사업이 안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갭이 있으면 그거를 좀 돌려서 예탁금으로 조금 통합재정안정기금 쪽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이게 저 성사기금으로도 갖다 쓰지 않나요? 갖다 쓰죠.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동성 있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기금의 그 목적의 기금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기금 목적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를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5개 광고물 보면은 제가 지금 넘기다 보니까 이 사업을 보면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저희 사업 설명서 보면은 그 아까 저 어떤 의원님이 아마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그 사업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사업 편성을 하셨는데 또 여기에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금 쪽에다가도 기금에도 아마 저기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로 또 편성이 됐어요. 그 뭐야 네. 이게 다르게 기금에서도 편성이 정비를 편성을 하고 광고물 정비를 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도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이 되고 이게 지금 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이제 오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제 보면은 그 주말에 하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저희가 지금 세우기가 일반 회계 쪽에서 세우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못 세웠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본청만 현재 주말에 단속할 수 있는 걸 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불법 유해 광고물 일반회계에서 썼던 정비 기간제 이거는 이쪽 기금에서는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기간제 인건비라 그러나요? 아니면 똑같은 뭐 주말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일반 주중이나 뭐 이런 게 또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회계 쪽에서 이제 주중에 하는 걸 운영했었고요. 이제 올해 지금 현재 보면 주말 거를 현재 보면 기금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현재 보면은 주말하고 그 주중하고 좀 나눠서 지금 기금을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금이 이 정도 있으면은 이쪽에다가 일반은 뭐 다른 걸 편성해더라도 기금에서 이거를 써도 되지 않나 지금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일반 회계 쪽에 지금 편성된 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금에서는 쓸 수 없나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현재 보면. 가능하면은 여기서 뭐 기금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아직 워낙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기금에서 편성을 하고 이거는 이제 이 금액은 또 다른 사업을 갖고 편성할 수 있는 일반회계 쪽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기금 쪽에 있는 쓸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편성을 했냐 이제 그 얘기를 좀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기간제 근로자 기금 이 예산사 같은 경우 기금보다는 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잡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인건비보다는 이제 사업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 주말에 이용하는 이제 인건비 같은 거 여기에 편성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이제 그 세수 결손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그쪽으로 못 태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쪽을 몰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네.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편성을 하든지 이거 좀 일원화시켜서 편성을 해야지 나눠가지고 이쪽하고 하면은 사업 자체가 예, 그거를 좀 잘 세심하게 좀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기금이 어떻게 보면 일반 회계에서 나름대로 목적대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기금 조성해놓고 나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큰 금액이 지금 적립되고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편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일반 회계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도 이 기금 다 합쳐놓으면은 좀 2,426억 원이에요. 저기 23년도 말 조성해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청사 건립기금이나 이런 게 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적절하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굳이 그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이 연간 추이를 지켜 나름대로 이 지출하는 걸 봤을 때 불필요한 그 예산 같은 기금은 조성 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혹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갈까요? 예, 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